자, 이번 이야기는 누굴까요? 바로 현실공포의 황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황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돌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뭐.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이고. 돌배님. 예. 예. 아니, 제가 네. 편집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여자 방은 세상에 보일러도 틀어주신다고. 색깔도 좀 밝아요. 여성 돌벤져스 분들 방은 칙칙하지가 않아요. 베개도 있고, 저도 좀만 이불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돌배님, 네네. 저도 오래 했으니까 저도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한간에. 동네꼬마님 뭐요? 방은 항상 스테이크와 뭐 북경오리, 막 이런 음식들이 들어간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예. 무조건 뭐, 포도주나 이런 것도 다 30년, 50년 산들, 이런 거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다만, 네네. 들어오긴 했지만 먹는다고는 못했습니다. 눈앞에 딱 펼치고 라면 하나 끓여줍니다. 왠줄 알아요. 그게 왜요? 다 모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 모형이었어요? 냄새가 나길래 전 찐인 줄 알았죠. 네, 모형.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지만 탁 눌렀을 때 스티로폼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이제 뭐 더 이상 이 컨셉을 유지할 수 없도록 깨 부수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돌배님이. 깎아야죠. 깎아서 다시 이제 좀 보석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고수야, 고수.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무서운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먼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둠의 꼬봉 형님 해주신 얘기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 예, 우리 어둠의 꼬봉 형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제가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에 뭐 말 못할 뭐 사연들이 있으면 하나 또 끄집어 내봐요. 막 쫄랐던 게 아니고 사무실에 제가 가끔 놀러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왜 가냐? 담배 피고 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자동차란 물건은 좀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대부분 할부를 이용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근래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규제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 할부 상담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내가 이거 할부를 했을 때 앞으로 2년 뒤에 집을 내가 사려고 한다. 그때 문제가 없겠냐? 대출 실행하는데 대출 총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대출이라 그래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도 쓰고 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나 풀어주신 거예요. 역고 형님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져왔는데 이번 이야기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략 근 20년 거슬러 올라가요. 상당히 옛날이죠. 예.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직이었어요. 뭐 자동차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영업직이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영업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서 딸이 하나 있었대요.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냥 와이프랑 재밌게 그렇게 사는 일반적인 30대 중반의 가장이었습니다. 똘비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흠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똘비가 흠이 뭐였냐 그러면은 좀 살짝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똘비가. 승부사 기질이 뭐냐 이제 영업 조직이라고 하면은 어느 영업 조직이든 인센티브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실적이 좋은 달에는 돈도 좀 남고 실적이 없는 달에는 좀 쫄쫄이타고 이게 반복이 될 건데 영업 조직에 대부분 좀 안 좋은 문화가 하나씩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카드, 파투가 됐건 포카가 됐건 이런 거를 치는 문화가 형성된 조직들이 있어요. 저희 자동차 쪽도 보면은 대리점마다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는 대리점 있고 해요. 똘비가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생활비 빼고 인센티브가 좀 넉넉하게 남으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카드를 좀 치고 그 정도의 흠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똘비가. 그런데 똘비가 점점 사람이 좀 망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박을 좀 했었고
한탕주의에 좀 빠졌었고 여기에 돈을 좀 잃으면서 누가 또 옆에서 야 이번에 와 돌체비타 우리 돌비 주식 끝내준다고 하더라. 이거 주식 사면은 이번에 이거 달나라 간다고 하더라. 그럼 막 거기다 돈 몽땅 두드려 받고 하한가 맞고 이러니까 돈이 좀 후달렸대요. 많이. 돌비 상황이 어땠냐. 1금융권에 대출이 있었고요. 당연히 처자식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주택 대출도 있었고 신용 대출도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돈이 막히니까 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쪽에 가서도 캐피탈이나 이쪽에서도 대출이 좀 있었고 근데 2금융권도 대출이 거의 꽉 찬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영업직은 위촉직은 일반 그 회사원들만큼의 돈을 안 빌려줘요. 사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이 좀 이렇게 막힌 상황이었는데 똘비가 이번에도 어디서 소스를 하나 듣게 돼요. 그런데 이번 소스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식에 몰빵을 또 한번 했대요. 영혼 한번 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혼을 실은 이 돈은 사실상 건들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이게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집이 좀 작았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주신 돈인데 일단은 같이 갖고 있어라. 일단 이 집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해라 해서 준 돈인데 똘비가 좀 한쪽에 빼놨던 돈이었거든요. 그 돈까지 손을 댔던 거예요. 똘비가. 대부분 이런 류의 주식 투자는 99.9% 나락을 맞이하죠. 똘비도 나락을 맞이를 했어요. 돈은 걸레짝이 돼버렸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비도 이제는 없고 집에 생활비는 갖다 줘야 되고 와 이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번 달 두드려 맞고 넘어가고 이게 한 3-4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돈 빌릴 곳도 없어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급여 받아봤자 이거 어떻게 충당도 안 돼요. 사방천지에서는 돈만 내놓으라고 다 날리고 와 이거 사람 환장하겠더래요. 그리고 와이프가 살짝 의심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몇 군데 그 뭐 저축은행이 됐건 캐피탈이 됐건 아니면은 우리 다음 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도 이제 문의하고 했었는데 이게 다 부결이 나더래요. 미치겠더래요. 진짜 이번에 한 텀 딱 넘기면은 내가 어떻게 숨 좀 쉬고 살겠는데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번 달 그 빵꾸 났던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이 아니었대요. 이게 펑크 났던 돈이 한 700-800 정도 됐었는데 이번 달에 내가 뭐 열심히 일한 거 인센 들어오고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한번 청산을 한번 싹 하고 와이프 몰래 일하면서 돈 메꿔 놓으면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폭풍 검색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뭐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알아보는데 어디서 이거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3금융권도 넘어선 아예 4금융, 이게 개인적인 금융이죠. 이쪽 세계까지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있는 지역에도 그런 것들을 어디서 우연찮게 받고 연락을 좀 했었나 보죠. 이게 근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문의를 했죠.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래서 일단 한 700에서 800 정도 필요하다. 왜냐면 더 넉넉하게 불렀대요 돈을. 700에서 800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얼마까지 나갈지는 사실상 만나봐야 아는 거고 제가 문자나 넣어드릴 테니까 서류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번 뵙는 걸로 하죠. 글더래요. 이때 전화했을 때가 목요일쯤 이때쯤 됐대요. 지금 우리가 통화하고 있는. 근데 똘비는 돈이 좀 당장 필요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미팅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오늘 내일 일정 다 꽉 잡혀 있고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 날은 근무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토요일도 좀 일하는 회사들이 많았던 시기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니까요. 좀 일정이 바쁘긴 한데 원래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정 좀 봐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이라도 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라는 서류가 뭐뭐 있었냐면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나올 때 신분증 가지고 나오고 본인 거 주거래은행 6개월치 거래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해주는 그 통장 거래내역서가 있대요. 그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일반 직장인이면은 가입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든가 그게 아니고 일반 뭐 영업직이면 위촉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명함 싹 가지고 오라고 문자로 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했대요.
왜냐하면 영업직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좀 큼직했고 여기서 그 뒤로 나가는 돈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찍히는 건 좀 컸으니까 금액 자체는 뒤로 나가서 문제지 돈이. 이걸 싹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어디서 만났냐면은 시청 주차장에서 보자고 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청 주차장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딱 보자고 해갖고 주차장. 그쪽 딱 갔대요. 그랬더니만 전화를 하니까는 어디시냐고, 차 뭐냐고. 그래서 내 차 뭐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저쪽에서 빵 하고 누가 이게 크락션을 누르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랜저한 데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류 주소는 좀 챙겨갖고 그쪽으로 갔답니다. 차에서 어떤 남자분이 내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뭐 대략 한 30대 자기 또래 정도로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니까 옆에 타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차 조수석에 탔대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싹 줬더니 서류를 싹 훑어보더래요. 뭐 이것저것 보고 특히 꼼꼼하게 봤던 거는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되게 꼼꼼하게 보더래요. 꼼꼼하게 보면서 뭐 돈은 꾸준히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출은 많네요. 나갈 곳이 좀 많네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갈 곳은 많은데 거의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고비 한번 넘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움 좀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얼마까지 좀 대출이 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뭐 심사관은 아니고요. 저도 이거 사무실 들어가서 조회 요청하고 사무실에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그때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사무실 들어가서 사무실에다가 놓을게요. 뭐 출근한 직원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아니면 천상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거 보게 되면 화수인데 하루라도 급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다고 월요일날 어떻게 두드러 막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다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알겠다고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 계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똘비가 차 타고 볼일 보고 다녔죠. 사실상 똘비가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서류 줬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던 시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일 좀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난 지 한 4-5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전화가 오더래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사장님 하고 받으니까는 네, 지금 혹시 일정이 많이 바쁘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뭐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 뭐 나오신 직원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다행히 직원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심사 맡겼는데 지금 한번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연락 왔어요. 제가 거기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거기 위치가 어디냐 그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거기로 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모 건물 들어갔는데 이 건물이 조금 번화한 곳에서도 삐까뻔쩍한 건물 몇 층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가니까는 앞에 그 자그마하게 유리에다가 붙인 거 있고 근데 뭐뭐 대부 뭐뭐 캐피탈 이렇게는 안 붙어 있었고 회사 이름이 되게 외우기는 쉬웠대요. 근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모 대기업 이름하고 똑같이 붙어 있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제가 돌비라고만 할게요. 그냥 돌비 뭐 주식회사 돌비 이렇게 딱 써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대기업 이름하고 똑같이 해놨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이 되게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는 남성 직원분이 한 분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옆에 방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긴 누가 있나 모르겠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남자분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핸드폰 이렇게 켜가지고 뭐 이 번호분께서 말씀 주셔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 똘비씨 되시죠? 하면서 자기가 줬던 서류가 그 책상 한켠에 싹 놔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잠시만요 하더니 옆에 방을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손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갔대요. 방으로 들어가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0대 중반?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일어나서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던 그 직원이 서류를 앞에다 딱 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 사장님이라 할게요. 사장님이 이렇게 서류를 싹 보더래요. 보면서 일은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돈 나간 것 좀 보니까는 여기저기 좀 대출이 있으신가 봐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대출은 뭐 인생의 동반자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더하기 빼기 해보면 지금 한 달 생활이 굉장히 빠듯하실 텐데 이게 돈을 빌리셔가지고 상환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 그게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저도 뭐 생각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연체한 적은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많은 개인들한테 돈이 들어와서 연체가 없네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거의 다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을 해놨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매달 버는 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더 법니다. 한번 뭐 믿고 거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희는 일반 은행처럼 돈을 빌려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이런 곳 가면은 막 선이자 띄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법정 최고이자 안 받습니다. 이자는요 하루에 1%입니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30% 이자. 한 달에 30%. 참고로 이맘때쯤에 법정 최고 이자가 대략 근 7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 그러면 1년이면 거의 360%잖아요. 360%짜리 이자인데 우리가 돈을 1년을 안 빌려드립니다. 우리는 최장 2달 빌려드립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정도까지 돈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뭐 이자는 아무 상관 없으신가 봐요. 다들 급전 이렇게 할 때는 이자 부분 상당히 신경 쓰시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뭐 바로 좀 갚을 거라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니까요. 뭐 필요하시다고 한 금액이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금액은 저희가 빌려드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일단 300이라도 빌리긴 빌려야겠는데 조금 더 쇼부를 치려고 막 노력을 했대요. 좀 더 빌려줘라. 믿고 빌려줘라. 내가 여기서 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냐. 믿고 빌려줘라. 막 얘기를 해갖고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2달 안에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자는 그냥 되게 간단하다. 한 달에 한 번만 이자 찍으라고 했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이자 찍으면 되니까. 그럼 한 달 이자가 30%니까 500만 원에 30%면은 150이에요. 한 달에. 똘비가 근데 머릿속으로 막 짱구를 굴렸대요. 그러면은 내가 500이니까는 이자 150 빼면은 350만 원 빌렸다 치자. 350만 원 빌렸다 치고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 더 차용해가지고 이거 한 달 이내에 이 돈 꺼버리고 오케이 그럼 되겠다.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 돌렸대요. 알겠다고. 차용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용증 쓰고 뭐 주말이고 한데 공증을 어디 가서 공증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이체도 아니었대요. 현금으로 500을 줬대요. 현금으로. 그래갖고 현금을 받아서 나왔대요. 똘비가.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 났대요. 이제 좀 살았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막을 곳들 그 돈으로 좀 막고 틀어 돌리고 본인이 계산한 대로 한 달 이내에 이거를 딱딱 완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은 주머니에 돈이 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어디가 도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짜잘짜잘한 씀씀이가 나도 모르게 좀 커지더래요. 그 한 달 사이에 밥을 조금 더 비싼 걸 사 먹고 술을 조금 거나하게 마시고 좀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한 달 만에는 돈을 못 메꾸겠더래요. 돈이 좀 부족하더래요. 솔직히. 예. 그러면은 이번 달은 일단은 이자만 찍어놓고 다음 달에 싹 끝내버리자. 다음 달 중순 이내에 끝내자.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달에 진짜 1일도 문제 없이 이자 찍을 거 다 찍고 잘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자를 딱 찍고 나는 순간 통장에 돈이 또 씨가 마르더랍니다. 이게 똘비가. 이거 어떻게든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질레벌레 시간이 흘렀고 2달째가 됐어요. 상환을 해야 돼요. 똘비가. 이때 똘비가 상환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껄끄런 사람한테 가갖고 미친 듯이 아쉬운 소리 하고 뭐하고 하면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기 제가 뭐 이거 한 달 정도 조금만 더 이용할 수 있겠냐? 이자 잘 찍지 않냐? 한 달 정도만 더 이용하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딱 듣더니 그니까 우리 똘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칼같이 이자도 딱딱 넣으시고 전화하면은 뭐 전화도 잘 되고 우리가 안 해드릴 이유가 없죠. 예, 편하게 한 달 더 쓰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번 달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돈이 500에다 150에서 650인데 이자가 150이니까요. 65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과 15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은 사뭇 달라요. 이게 무게감이. 150만 원을 또 넘겼어요. 이번 달도. 다음 달이 왔어요. 또 살짝 기대가 와요. 이자만 찍고 넘어갈까?
이자만 찍으면 된다는 쪽으로 본인이 좀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어떻게 또 한 달만 더 넘깁시다. 이자만 좀 이렇게 찍고 한 달 더 넘기시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되게 흔쾌하게 아유 똘비씨 같은 분들이야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글도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더 넘겼다고 해요. 이자만 찍으면서. 사람의 씀씀이와 삶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히답니다. 딱 통장 잔고나 이 생활 패턴이 이자 150만 원 내면은 제로로 딱 떨어지게 본인이 패턴이 딱 맞춰지더래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마조마해요. 매달 말쯤 되면. 그래가지고 미리 전화를 했대요.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이번 달도 뭐 어떻게 한 달 더 넘기고 이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 이거 너무 이렇게 길게 가면은 또 저희도 이게 맞질 않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자 안 들어간 거 있습니까? 지금 원금도 이미 넘어섰는데 손해볼 거 없으시잖아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딱 그 들으시는 분이 아유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그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사무실로 간다고 그래서 갔대요. 사무실로 딱 가가지고 그분 앞에 앉았대요. 앉으니까 똘비씨 우리가 똘비씨 지금 보니까 한 직장 오래 다니셨고 이자 잘 찍으셨고 이자날 다가와서 연락드리면은 바로바로 연락 잘 받아주셨고 유쾌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믿고 계속 연장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더 늘어지면은 저희도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사장님 이미 원금보다 더 드렸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50만 원씩 4번만 줬어 600인데 그러니까 그 들으시는 분이 그 멘트를 딱 듣더니 살짝 눈썹이 꿈틀하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씨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표정이 어땠는 줄 알아요? 세상 무너져가지고 죽어가는 표정이었어요. 똘비씨. 그런 똘비씨 표정을 보고도 나는 돈을 빌려줬어요.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장담하고 빌려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원금은 회수했다고요? 제가 낸 용기에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똘비씨. 똘비씨가 입장 바꾸면 똘비씨 같은 사람한테 그 표정과 그 몰골과 그 안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줄걸? 나는 그 응당 대가를 받는 거니까 똘비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타일르더래요. 똘비는 영업을 하니까 내가 조금 심기를 거슬렀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럼 한 달 정도만 더 연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한 달이요?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똘비씨.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이제 분위기가 될 것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 달만 좀 넘기게요. 그러니까는 다음 달에 목돈이 들어올 예정인 금액이 있습니까?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 다른 친구놈 하나가 일해준 거 제가 그 돈도 들어오기로 했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좀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저 있는 자리에서 바로 통화 좀 해보시죠. 그 친구랑 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또 어떻게 또 바로 통화를 합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정색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장난치러 왔어요?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거짓말하면은 저는 예예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줬고 누가 믿어줬는지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똘비씨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약속한 날이 언제예요? 이미 몇 달 지났잖아요. 사정 봐준 게 누구예요? 똘비씨가 사정 봐줬습니까? 내가 사정 봐드린 거고 저번 달 말에 우리 직원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 달까지 오케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했죠. 약속도 어기로우셨죠. 다음 달 돈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친구랑 통화는 못 하겠다고요? 장난하세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똘비씨? 말씀해보세요. 장난 같으면 장난 같다고 해보세요. 똘비가 분위기가 갑자기 싹 해지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더 주시면 이거는 제가 문제없이 처리하고 그동안 제가 이자 잘 찍고 하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단칼에 딱 자르더래요. 안 됩니다. 약속한 날은 한 일주일 남았고요. 그 일주일 딱 후에 그 전까지 원금과 이번 달 더 들어올 이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똘비씨. 이거 다 끝내고 나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만 나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돈을 좀 구하러 다녔는데 솔직히 돈을 구하기가 힘들더래요. 이게 그 똘비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셨대요. 현재 상황이 뭔가 금전적으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장인어른도 지금 조금 힘드신 상황이었고 상황 자체가
얘기했다가는 와이프한테 또 귀싸대기도 맞을 것이고 도움도 못 받을 것이고 전전긍긍 막 하다가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전화를 다시 했대요. 사장님, 한 달 정도 딱 시간 더 주시면 제가 이거는 진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만 더 도움 좀 한번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통화한 거는 그 사장님이 아니고 항상 전화 통화로 걸 때는 그 밑에 있는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사장님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렵고요. 며칠 안 남았네요. 조금 더 애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된다 울면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눠보시든가 제 선에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고민하다가 그 사무실로 다시 갔대요. 가가지고 사장님 계세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유 또 어쩐 일로 오셨냐고. 사장님 저 한 달 정도만 시간 딱 더 주시면은 이거 진짜 문제 없거든요. 사장님 한 달만 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똘비씨 일로 앉아봐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뭔가 일장 연설을 할 때는 이제 도와줄 거니까 앉았대요. 싹 앉아가지고 똘비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뭐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날 똘비씨가 입금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똘비씨. 자,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상호 간의 존중과 서로 간의 믿음, 의리, 신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이자가 1%였잖아요. 똘비씨. 그때 돈 빌려갈 때 차용증이랑 거기에 썼던 내용 기억하세요? 이제 이자가 1%가 아니에요. 똘비씨. 그 날을 넘어가면은 돈이 많이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우리 똘비씨가. 내가 한두 명을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똘비씨 진짜 내가 인생 선배고 형이다 생각하고 드리는 말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돈을 준비를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이렇게 우리 똘비 씨한테 감사합니다. 앉아보세요.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어요. 똘비 씨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일어나서 나가보시고 이틀 후까지 입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더래요. 소름 끼쳤대요. 그 말을 듣는데. 돈을 좀 열심히 백방 구했는데 택도 없이 이게 좀 그러더래요. 이게 택도 없었대요. 근데 도무지 솔직히 방법이 안 보이더래요.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한 300 정도 부족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돈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었고 하루 정도 당일이에요. 당일. 그러니까는 당일날 전화를 했대요. 200 정도 상환을 하겠다. 200에다가 이자 150 더하면 350이지 않습니까? 350 정도 상환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 200만 원은 그것만 다음 달로 좀 밀어주십시오. 당일날 닥쳐서 얘기를 했대요. 그쪽 이제 전화통화로 하니까 직원분한테 그러니까는 직원분이 500만 원 맞춰서 넣으라고 그러더래요. 잘라서 넣지 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500만 원 맞춰서 주셔야 된다. 현금으로 가져가셨으니까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더 백방 구했는데 돈 당연히 안 구해져가지고 350만 원 현찰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답니다. 오후 4시쯤 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드렸대요. 돈을 350만 원을. 그러니까 그거 딱 봤더니 이게 뭐예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방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있고 항상 몇 번 이제 봤으니까 항상 본인이 앉는 자리가 있어서 소파에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파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똘비 씨 아직 시간 좀 몇 시간 남았잖아요. 200 정도 어디 가서 빨리 못 구해와요.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네 이게 똘비 씨가 이게 뭐 의지가 부족한 건지 뭔지 몇 시간 시간 남았잖아. 똘비 씨 가서 최대한 구해보고 와요.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도무지 제가 지금은 안 되고 다음 달에 급여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로 다음 달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똘비 씨 내가 저번 날에도 얘기했잖냐고 하면서 둘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계속 리바이벌. 다음 달로 해달라. 아이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다음 달로 해달라. 계속 반복을 막 하다가 다른 얘기 잠깐 하다 뭐 하다 보니까는 6시가 됐어요. 데드라인이 6시였어요. 6시가 딱 되니까는 사장님이 똘비 씨 6시네. 왜 상환을 안 하셔요? 사장님 계속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냐고. 200만 원만 돈 좀 주시라고 사장님.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똘비 씨 내가 엊그저께 똘비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진짜 오늘까지 똘비 씨가 돈을 준비를 못했을 때 그때 나는 더 이상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을 믿어줬던 사람,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사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했잖아. 그지? 말했잖아, 똘비 씨. 어이, 말했잖아. 왜 또 내 말이 장난 같아? 그러더래요. 아니요, 사장님. 도움 좀 한번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도움은 이미 내가 몇 달 전에 줬었고 앉아있지 마. 일어나. 그러더래요. 예? 지금부터 네가 앉아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일어나, 소파에서. 어디 소파에 앉아있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야. 일어나. 저 뒤에 서서 얘기해. 똘비가 소파 뒤로 가고 서가지고 두 손 모으고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200이 작아? 가지고 온 돈 그대로 가져가. 그대로 가져가고 오늘 당신은 나한테 상환한 적이 없어. 왜? 약속된 금액이 아니잖아. 오. 그리고 내가 말했지. 지금까지는 신뢰와 의리와 도움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이자가 1%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야. 알지? 뭔 말인지 알 거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고 당신이 나한테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일주일 줄게. 일주일. 근데 사실상 일주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 노는 날 빼면 5일밖에 안 준 거였대요. 5일 준다고. 거의 5일씩 했대요. 그 안에 준비해와. 근데 금액이 좀 일주일이니까 좀 세긴 셀 건데 그래도 할 만은 할 거야. 나가면 우리 직원이 안내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벌었다 생각하고 털레털레 나왔대요. 털레털레 나와가지고 직원한테 사장님하고 얘기했다고 뭐 물어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이제 150만 원인데 일주일로 계산을 하면 이자가 대략 한 달에 뭐 35만 원, 4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뭐 40에서 50 정도 더 챙겨오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계산을 해서 준 값은 내가 4, 50을 더 챙겨와야 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00에서 300을 더 챙겨와야 되는 금액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챙겨와야 되는 돈이 원래 500만 원에다가 이자 150만, 650만 원에서 넉넉하게 뭐 670만 원, 80만 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거의 1000만 원 돈을 챙겨와야 됐었대요. 1000만 원. 네. 일주일 안에. 아, 이거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갔대요. 생각을 좀 해보자. 뭐 요래저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D-5일이 됐어요. 그 이틀 지나가고 D-5일이 됐는데 똘비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은 복도식이니까 앞에 복도가 있고 복도에는 창문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다 뚫려 있잖아요. 사실상 위에가 거의 유리로만 돼 있고 거기에 명함 하나가 딱 붙어 있더래요. 앞에. 이게 무슨 명함이지? 이렇게 보니까는 주식회사 돌비만 써 있는 명함이었대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 대기업 이름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명함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사람 집에 혹시 뭐 냉장고가 들어왔나? 아니 뭐 이 사람 집에 뭐 세탁기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냥 그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것만. 로고도 똑같이 해놨더래요. 딱 붙어 있더래요. 보는데 소름이 확 돋더래요. 아침부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나가서 본인 차 시동 걸고 출근해야 되니까 차에 딱 갔는데 누가 이중주차를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밀었대요. 이중주차 이제 빼야 되니까 앞에 막고 있는 차를 빼는데 안 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처 보고 전화하려고 이렇게 다가서는데 차 문이 딱 열리더래요. 차 빼시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예, 차 좀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명함을 하나 꺼내서 주더래요. 그 명함은 집에서 나왔을 때 본 명함하고 똑같은 명함. 이름도 안 써있고 로고만 있는 그 명함. 똘비가 딱 그 명함을 봤는데 멍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명함 준 사람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하면 차를 싹 빼더래요. 출근을 했대요.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누가 너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더래요. 영업조직이라 이렇게 손님들이 사무실로 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그러한 업종이었다고 하는데 누구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영업할 거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럼 연락 한번 주시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또 그 로고가 있는 그 명함을 딱 주시더래요. 그 받는 순간 얼었대요. 회사까지 찾아오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선을 너무 넘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심각해가지고 회사 선배 몇 명한테 조금 털어놨대요. 이래저래 한다.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선배들도 도움을 주긴 힘들다고 했고 다만 지금 너 이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원금 이상 줬고 야 지금 법정 최고이자가 얼마인 줄 아냐고. 연이율이라고 이 자식아. 한 달 월로 이렇게 받는 게 어딨냐고. 이거 야 쩔지마 배째라고 해 새끼들.
돈 받을 거 다 받았고. 야, 막말로 재판 가면 돼. 재판 가도 네가 이겨. 뭘 쩔어 이 병아. 막 선배들이 오히려 화를 막 내더래요. 똘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네 내가 너무 쫄아 있었네. 맞네. 법대로 하면 되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씨 몰라 맘대로 해. 배째라고 해. 아 몰라.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5일째 딱 되는 날 전화가 이제 오더래요. 아, 오늘 6시까지인 거 아냐고.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아 이거 당신들 좀 그네.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당신들 이거 법 어기는 거 알지? 어떻게 여기서 끝낼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고를 할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유 뭐 또 신고 얘기를 하십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쪽에서.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고 치이고 나발이고 법정 최고의자를 법이 엄밀히 그렇게 딱 그냥 대못 박아놓은 게 있는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법보다 위에 있어?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이거 약 올라가지고 내가 엔간에선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어 안 했어? 하면서 팍 일본 큰 소리를 친 거야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아 진짜 이렇게 나오시면 아이 참 막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그동안 낸 돈도 있고 뭐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더 이상 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끝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신고를 했대요. 예, 신고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고를 한다고 바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신고까지 했대요. 그날 약 올라가지고 다 신고까지 해놓고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버렸대요. 그냥 니들 한번 엿대봐라. 엿대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조금 자주 오더니 딱 전화가 더 이상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작 이렇게 해갖고 돈만 그냥 겁나게 날렸네 하고 저녁에 사무실에 내려와가지고 좀 느지막하게 이제 퇴근을 하는데 건물 1층에서 어떤 분이 잠깐 말씀 좀 여쭙겠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저기 제가 지금 이거 통화를 한 통 할 건데 제가 너무 떨려서 근데 잠깐만 옆에서 혹시라도 제가 맞냐고 맞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누가 글더려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탁 열더니 번호를 누르더래요. 뭐 017, 018, 뭐 011 착 눌러가지고 근데 번호를 따 누르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더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와이프 번호를 누르더래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딱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 뭐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쉬 이 모양을 가리키더래요. 근데 눈이 진짜 무섭더래요. 이 순간 쉬 하더니 수화음이 몇 번 가더니 와이프가 여보세요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돌비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이번에 외벽 보수공사 관련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댁에 계실까요? 동의서 좀 지금 사인 받을 시간이 지나서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얘기를 해대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거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그 똘비 씨 세대주분 핸드폰 아닙니까? 예, 저 와이프인데요. 그러길래 예, 상관없습니다. 가면은 혹시 지금 실례가 안 되면 저희가 이거 서명 좀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끊더니 마누라 집에 있네. 어떻게 같이 가실 거요? 아니면은 험한 꼴 한번 보실 거요? 당신은 험한 꼴 안 봐? 와이프 집에 혼자 있네? 이쁜 딸내미랑 같이 있겠지? 오이고. 갈래 말래 글더래요. 똘비가 아이씨 뭐 하는 건데 니들 이거 콩밥 먹는 거야 알어? 니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어? 그러니까 알지? 가서 얘기만 하자고. 가자 저거 타 글더래요. 똘비가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너는 참 타. 안 타면 우리 직원이 서명 받으러 간다? 와이프 집으로 서명 받으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니? 그걸 원하는 거니 너는 지금? 타. 와이프 집에 있대잖아 지금. 벨 누르면 열어준대잖아. 안 탈 거야? 타지 마. 타지 마. 나 지금 전화한다 직원한테. 안 탈 수가 없더래요. 진짜. 차를 탔대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걸려오는 전화 받지도 말고 전화 걸지도 말고 아니다 핸드폰 이리 줘라 막 글더래요. 핸드폰도 뺏겼대요. 가서 도착한 곳은 그 사무실이었대요. 결국은 사무실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 사장님 오시고 사장님 방에서 사장님하고 둘이 있었고 남은 직원 몇 명은 바깥에 거기 있었고 사장님 얘기를 하더래요. 신고하셨어? 왜 신고하셨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했죠.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처벌 받겠지. 법을 어겼는데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아야!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야, 항아리 좀 들고 와봐. 글더래요. 그러니까 직원 2명이서 끙끙거리면서 큰 항아리 하나 들고 오는데 항아리에 우리 검도할 때 쓰는 죽도 아시죠? 죽도가 쭉 꽂혀있더래요. 항아리 큰 거에. 딱 놓으니까 똘비씨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나 동의해. 나쁜 새끼들은 처벌 받아야 돼. 잘 봐. 야, 너 가운데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는 거기 서있던 남자 중에 한 명이 오더래요. 너 지금 지갑 있지? 예, 있습니다. 지갑에 네가 신분증 좀 빼봐. 신분증을 빼더래요. 그 남자가. 신분증을 뺏어서 똘비 안주머니에 싹 신분증을 넣어주더래요. 보여주고. 자, 이거 봐, 이 사람. 김준현 써있지? 이 사람 잘 봐. 신분증 너 가져가. 안주머니 딱 넣어주더래요. 자, 지금부터 널 때릴 사람은 김준현이야. 야, 패! 그러더래요. 죽도로 때리더래요. 죽도로. 얼굴은 안 때렸는데 나머지 부위를 진짜 사정없이 패는데 죽도가요. 진짜 세게 맞다 보면 죽도가 한 두세 대만 맞아도 뚝뚝 부러진대요, 이게. 그래서 죽도가 많이 꽂혀 있었고, 죽도가 10개가 아마 넘은 걸로 기억을 한다는데, 넘게 끊어지도록 진짜 엄청 맞았대요, 엄청. 너무너무 맞으니까 바닥 굴르면서 맞았대요. 밟히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한참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딱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똘비씨, 어이, 제대로 서. 누워있지 말고 서. 니네 집 안방이야? 서. 자, 안주머니에 너 때린 놈 신분증 내가 줬잖아. 가 신고해. 야, 너 신고하면은 너 가 처벌 받아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예, 처벌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 법 좋아하잖아. 가 신고하라고니까 임마. 누가 때려서 맞았어요. 때린 놈 신분증 가져왔어요. 잡아주세요. 잡아가라고 법 좋아하고 있네. 신고 계속 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그거대로 치자. 돈 갖고 와. 니랑 나랑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고 지가 없잖아. 돈 갖고 와. 지금 갖고 왔어? 뭐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얼떨결에 끌려왔는데. 아니라고. 돈 준비하겠다고. 까이씨. 자, 야, 준비하라고 한 시간은 진작에 지났고 뭐 어쩌자고 나보고 지금. 시간을 또 달라고? 뭐 얼마나? 야, 말해봐. 시간 얼마나 줄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돈 반드시 마련해 오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돼? 진짜 나도 믿어도 돼? 예, 한번 믿어주십시오. 알았어. 네 와이프하고 애기 일주일 동안 그럼 여기 있자.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가서 돈 준비할 동안 네 처자식 내가 잘 데리고 있겠다고. 맛있는 거 먹이고 재밌는데 여행 다니고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돈 가지고 와. 물론 그 사이 이자는 존나게 불어나 있겠지. 지금 와이프랑 애기 짐 챙겨서 오라 그래. 빨리. 그렇게는 못합니다. 눈물이 엄청 쏟아져 나오죠. 얘기를 하니까는 야, 내 돈은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이고 이 처자식은 소중하고 그냥 너도 결국은 사람 새끼야? 그네. 그러면 야, 너 돈 없잖아. 솔직히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 일주일? 내가 장담하는데 너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해. 그때 돈이 얼마인 줄 아냐? 나도 계산이 안 된다 지금 금액이. 그러지 말고 너 돈 있잖아. 글도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 돈 있잖아. 제가 지금 돈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너 돈 있어. 너 돈 있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눈깔도 있고 돈 있잖아. 왜 없어.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야, 콩팥 같은 거는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이거를 조금 갚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게 뭐냐. 글도래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준비 못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 바깥에 있던 뭐 직원 한 명이 저기 사장님 글도래요. 그러니까 사장님 왜? 그러니까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고객님께서 콩팥을 내신다고 해도 대기 기간에다가 수술비에다가 이래저래 하면은 원금 상환 못 하시는데요. 글도래요. 바깥에서 콩팥을 또 원금을 못 갚는다 이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불어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야, 하나 면 이자는 내가 그럼 퉁 쳐주고 원금만 다시 남겨줄 테니까 어떻게 시간 줘? 일주일간 내가 그럼 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약속할래? 알았다고 한다고. 거기서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신체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 없죠. 효력 없어요. 근데 여기 사장은 똘비한테 오늘 보여줬어요. 법 같은 거 따지지 말라고. 너랑 나랑 약속이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기 사장은. 각서에다가 반강제죠. 서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가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대요. 근데 뒤통수에 대놓고 잠깐만 뒤로 돌았대요. 똘비씨, 내가 혹시나 진짜 노파심에 딱 한마디만 하는데 너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 남아있는 네 가족들 되게 비참해진다. 네 마누라, 네 가족 다 같이 마감하잖아. 네 엄마 아빠 되게 비참해진다. 네 장인장모 되게 비참해진다. 죽을 때는 그런 거 알고 죽어. 그러니까 함부로 죽지 마. 살아야지 사람아. 젊은 사람이. 알았지? 가봐. 글도래요. 똘비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대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순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장은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똘비한테.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좀 방황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걷다가 간 곳이 아버지한테 갔대요. 아버지 돈 없어요. 아버지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아버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대요. 아빠한테 가고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뭐 저 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겠냐, 네, 얘기를 하니까는 아빠가,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됐는데 아빠가 처음에는 뭐 또 돈 얘기를 하러 너 내 상황 뻔히 알면서 뭔 돈 얘기냐 하면서 막 성질을 내시더래요. 똘비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막 빌으려고 꿇은 게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어린애처럼 하면서 울었대요. 막 우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옷이 밑으로 처지니까 이 아내가 보였나 봐요. 아빠가 야 너 뭐야 그러더니 옷을 이렇게 막 들추더래요. 이 목 밑으로 이 몸이 다 보라색이에요. 지금 똘비가 다 보라색. 죽도록 하도 쳐맞아가지고 너 이거 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막 꺼이꺼이 울면서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나도 너무 무서워요. 아빠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아빠가 한참을 가만히 떼 두더래요. 진정 좀 하라 이거죠. 똘비가 한참 울었대요. 이게 실은 몇 달 전부터 몰려왔던 공포가 오늘 터져 나온 거였대요. 똘비가 울다가 아빠가 찬찬히 얘기해봐라 그래서 쭉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솔직히 다시 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나저나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 네 몸은 또 왜 이렇고. 이게 신고를 한다고 될런지 어쩔런지 너무 걱정이다. 네 애기도 있고 지금. 일단은 그 며느리한테는 내가 네 엄마 시켜갖고 전화할 테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울고 자고 다음날 아버지랑 향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큰 회사였대요. 회사. 꽤나 큰 회사. 회사에 가니까 아버지가 미리 전화를 해놨나 회사 대표이사실로 안내를 하더래요. 사장실로.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똘비 아버지 보고 친구 왔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왔네. 자네 잘 지냈는가?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기 내가 좀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저기 그러더니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친구한테 무릎을 꿇으시더래요. 아빠가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살려주시게 하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아빠가. 친구가 원래는 아유 이 사람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 건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래요. 나중에 안 거지만 이 친구분도 실은 지금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돈이 좀 큰 돈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사업도 어크러 먹고 뭐하고 하면서 친구한테 돈을 못 갚은 돈 꽤나 큰 돈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돈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친구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아주 염치를 불구하고 갔던 거더만요. 가갖고 무릎을 꿇고 내 목숨을 뭐 걷어가도 좋고 뭐하고 좋으니까 내 아들 좀 한번 살려주시게 친구 나 진짜 좀 한 번만 도와주시게 미안하네 친구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게 하면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막 빌었대요. 친구한테. 그러니까는 그 친구분이 가만히 듣더니 그 아들 일로 와봐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 그래갖고 똘비도 막 울면서 다 얘기를 했대요. 한참. 네. 그러니까 그분이 싹 듣더니 그래 알았어 가고 내가 연락을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있어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똘비한테. 네 아버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은 친구놈이 해결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다 줬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돈은 좀 몽창 들어간 것 같아. 돈이 좀 아마 한 2천 정도 그 이상은 아마 소요가 된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너 지금 뭐 영업하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친구가 이 돈 갚을 때까지 네 월급에서 깐다고 하니까 그 친구 회사 들어가. 친구가 너 회사로 들어오라고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끝냈답니까 아버지? 근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도 모르시고 계셨고 잠깐 시간이 좀 지나고 듣게 된 거는 그 아버지 친구분이 꽤나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그 아시다시피 그 사업으로 옛날 그 세대 분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온갖 사방팔방간데 이렇게 지인들이 다 깔려 있대요. 네. 그래서 아빠 친구가 움직인 곳이 나라의 법을 관리하시는 분들 거기도 연줄이 다 있었대요. 그쪽 조직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깍두기 형님들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깍두기 형님들 그 오리지널 원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부탁하고 내가 이건 살해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데 뒤탈은 없을 거라고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 회사에서 그래서 몇 년간 쭉 더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가. 근데 똘비가 거기서 그러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그 어둠의 꼬봉 형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잖아요. 이게 똘비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사람이 참 반성하고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또 사고 치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 흘러 이혼도 하고 어둠의 세계까지 또 흘러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한참 전에 있던 그 어둠의 꼬봉 형님이 아는 뭐 분의 얘기래요. 그게 같이.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약간 허무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되게 좀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긴데 좀 함축을 했고. 아니요. 어휴. 이게 오늘 이야기가 네. 귀족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요즘 DSR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 네네네. 네, DSR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실제로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주담대 받고 남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다른 은행에서 빌리자니 이거 DSR에 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좀 많대요. 아,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주담대도 얼마까지 빌려줄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거기서 급전을 좀 돌려주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무래도. 몇 년 전부터 좀 비싼 이자로 급전을 돌려준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진짜로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는. 그럴 수 있지. 다 조심해야지. 이 사람은 본인 원금은 반드시 회수를 하고 이미 시작을 한대요. 게임 시작은 원금 회수 후.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귀족님들 중에서 주담대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러한 금전적인 스케줄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급하다고 이러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저희가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드리고도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나가면 법의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럼요. 그 바깥은 완전 돌비입니다, 돌비.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공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엔 제가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다 맞아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법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조금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우리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또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